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내년도 65세 이상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고 빠른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사라지는 65세 이상 혜택도 있으니 이 부분과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65세 이상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 사라질 예정인데요. 비과세 통장 혜택은 바로 은행이자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세 A씨는 펀드를 약 4천만 원 정도 가입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예를 든다면요. 원래라면 약 8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통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하여서 약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이라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사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고 원래 비과세 혜택을 주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기로 세제 개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지고 이자 세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실제 세제 개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경되는 항목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실 수 없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 중에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자나 투자 수익을 당분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권사 계좌는 만기를 은행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기에 65세 이상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자금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는 65세 혜택 15가지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확대가 됩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께 지난 6년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내년에도 역대급 규모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로 받게 되는 소득은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더욱 많은 노인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는 대략 11월 말 또는 12월부터 신청이 된다는 점인데요. 가짜 뉴스들이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하라고 할 텐데 속지 마시고 11월 말에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 그때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혜택이 생깁니다. 현재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전국민 버스가 무료가 된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정책의 일부 내용만 부각시킨 완전히 와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2026년부터 월 5만 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사면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객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무료가 되는 신개념 대중교통 정객 패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걸 전 국민 무료가 된다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 시민은 6만 원대, 어르신은 5만 원대의 이용이 가능할 입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K패스 환급 지원도 어르신분들은 올라가는데요. 기존 20%에서 내년부터는 30% 환급으로 환급률이 상향이 됩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을 봤을 때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은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주택을 약 19만 호를 공급할 텐데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공공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100만 명에게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운영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또는 복지관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운영해서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분들에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활동이나 운동을 안 하면 어르신분들의 경우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근감소증은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면 참여하시면 좋은데, 2026년에 100만 명에게 소득 무관으로 75개 강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제공할 텐데요. 아마 이 정보는 어르신분들이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 2026년에는 꼭 작은 정책이더라도 트렌드 라디오와 함께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1인당 월 34만 9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거의 35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연말에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이 34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 부부가액 폐지를 할 예정인지 트렌드 라디오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관련해서 8월 13일 국정과제 국민보고를 통해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로 나오면 가짜 뉴스들이 내용을 과장 확대할 수 있으니 그땐 속지 마시고 트렌드 라디오에 댓글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감액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1구간,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이 신설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어르신 한 분당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소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매출 약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 원을 지급을 해서 공과금, 보험료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도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 공문에는 몇 줄만 나와 있지만 트렌드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이 정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돌봄 의료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신청 방법 등이 달라서 정책 대상자나 가족이 이걸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각 정책을 연결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해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 맞는 정책을 연결해줍니다. 보건소 의원, 요양, 식사, 이동지원 관련 정책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70세 어르신 김 씨는 당뇨 등 병원 정책, 낙상 위험 방지 정책, 장보기 목욕 청소 등 정책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 지자체가 통합평가에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고 방문 간호를 해주거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정책,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낙상 센서 등 주거 개선 정책들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어지고 신청 또한 간편해져서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경우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들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 정책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케어 매니저가 찾아가서 평가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방문 진료, 방문 구강 케어, 방문 맞춤 운동 등 의료 서비스와 케어 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지원, 돌봄 택시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가사 도우미, 방문 목욕, 청소 등이 제공이 되고 기타 연계 돌봄으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정책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대상자별로 지자체별로 제공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해당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어르신, 그리고 해당 가족들의 경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정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지원되는데요. 약 2,000건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나 소형 화물을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대당 44만 원 설치 비용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되는데요. 어르신분들 거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이런 농어촌일 텐데 정부는 2026년에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인데요. 24만 명은 정말 많은 인원인데요. 거기에 더하여 농어촌은 어르신분들이 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농어촌 거주 어르신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농어촌 사신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 또한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50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같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도 발표가 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 정책으로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만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짜 뉴스 세력들이 또 전국 전면 시행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 할 텐데 딱 750명 정도만 받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색적인 정책인데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냥 신청만 해도 2만원, 3만원 한도에서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처음 방문 시에는 식품이나 쌀, 마스크, 라면, 우유, 휴지, 비누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똑같이 2번 이상 방문하면 그때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소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검토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현재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2026년 예산안에는 은퇴 계층 대상으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요. 특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 계층에게 구인난 업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관련 정책도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정책이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최신 어르신 뉴스와 내년도 어르신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정보 정책을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버튼이 보인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